금일 추가로 확진된 2명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18명이 확진되었습니다. 딸 1명이 확진되어 18번째 환자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17번째 환자는 컨퍼런스 참석을 위해서 싱가포르를 방문하였고 1월 24일 날 귀국하였습니다.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정말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예, 오늘 뉴스탑10도 이 소식부터입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보름째입니다. 어제 16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지 하루 만에 오늘 추가로 환자 2명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 정부의 브리핑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행사 참석자 중에 확진자가 말레이시아에서 진단되었다는 소식을 2월 3일날 연락을 받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 후에 실시한 검사상 2월 5일날 확진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소식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글쎄요, 3차 감염에 이어 제3국 감염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현재 확진자 현황을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1번부터 18번 환자까지 있는데 특히 크게 표시한 부분이 오늘 추가로 나온 확진자들입니다. 장혜치 평론가님, 아직 조심스럽긴 한데 어제 태국을 거쳐서 입국한 이 16번 환자에 이어서 오늘은 싱가포르 방문자가 확진자로 추가로 나왔습니다. 네, 12번 확진자는 또 일본에서 입국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중국과의 접촉을 별개로 하고 일본과 태국, 싱가포르 등지에서 확진자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은 이 잠복기가 끝났을 때 동남아 전역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될 수 있다.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으로 보여지고요. 춘절 연휴 기간 동안 중국인들이 해외 동남아 휴양지로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곳에서 동남아에 갔던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무래도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중국인 확진자들과 알게 모르게 접촉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예. 지금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후베이성, 우한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입국 제한이나 별도의 검역 조치를 공항에서 취하고 있는데 그조차도 너무 늦은 조치라는 비판이 많은 가운데 이제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의 전선이 동남아까지, 싱가포르까지, 태국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질병본부와 방역당국의 대처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많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번진 것 같습니다. 화면 다시 한번 보실게요.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로 주목할 확진자는 바로 17번 환자입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또 이 17번 환자가 누구를 만났고 또 어디에 있었는지가 좀 주목이 되는데 지난달 16일부터 23일까지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 확진자와 점심을 먹었다. 그리고 회사 공지를 알았다. 오한진 교수님,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 중국을 다녀왔는지 여부가 최고 관건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동남아까지 좀 더 염두에 둬야 되는지 아닌지 이 부분이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7번 환자는 3차 감염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이제 말레이시아 확진자로부터 이제 이 공지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예. 이 말레이시아 확진자라는 분은 이 중국인과 비즈니스 미팅을 한 일주일 가까이 한 거죠. 그러고 나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 17번 이 감염자는 이 말레이시아인과 점심을 같이 먹고 나서 그 이후 귀국하고 나서 확진 판정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미 이제 말레이시아인은 중국 사람들한테서부터 감염이 됐고 말레이시아인에서부터 다시
한국 사람한테 3번째 감염이 확진이 된 거죠. 그러니까 3차 감염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렇게 예.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접촉자가 누군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지역사회 감염의 우려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때부터는 이제 방역 당국도 이 쉬운 말로 제대로 찾아내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책이 조금 더 다른 대책, 좀 더 확대된 대책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정리하면 어제 태국도 그렇고 네. 물론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직 당국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전선을 동남아로까지 확대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정대 국장. 예. 그러면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춘제가 끝나고 중국인들이 대거 동남아로 갔다는 이런 여러 가지 보도로 나오면 좀 정말 전향적으로 입국 금지 확대를 좀 넓혀야 되는 건 아닌지라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나라를 중국에서 다른 동남아 국가까지 넓힐 것인가 이 문제는 지금 현재로서 좀 고려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중국에서 오늘까지 약 2만 4천여 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중국 외의 나라에서는 26개국에서 겨우 지금 현재 193명의 확진 환자만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같이 지금 다른 나라, 중국 이외에 나온 나라가 이제 싱가포르, 태국, 일본 아닙니까? 예. 일본이 가장 많은 지금 현재 33명이고 태국이 그 다음에 25명, 그리고 싱가포르 24명인데 여기까지 넓힐 것인가 이 문제는 지금 현재 고려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중국 내에서는 지금 예. 현재 우리가 후베이 성에서 만약에 14일 이전에 계속적으로 후베이 성에 거주하다 왔다 그런 사람들은 입국을 현재 지금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그 발표를 할 때 후베이 성에서 확진 환자가 한 2천여 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는 다른 성 같은 경우는 뭐 100여 명, 200여 명 수준인데 지금 500명 이상 확진 환자가 발생한 중국의 성이 무려 7개 성이나 됩니다. 그리고 100명 이상 확진 환자가 발생한 성은 무려 19개 성이나 됩니다. 네. 중국 전체의 인구의 80%가 사는 성에서 약 100명 이상의 확진 환자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지금 현재 일본처럼 중국 위의 나라는 33명이 가장 많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한 성에서 100명 이상 확진 환자 나온 게 19개 성이나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다른 나라로 확대하는 것보다 중국 내부에서 적어도 후베이 성 이후에 적어도 500명 아니면 100명 이상 확진 환자가 나온 곳으로 우리가 입국 금지를 더 넓히는 그런 작업이 지금 현재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태국, 싱가포르 같은 중국에서 감염이 됐을 거라고 추정되지만 이것보다는 후베이 성보다 확대, 중국에 있는 여러 성들, 지역을 확대하는 입국 금지가 더 필요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이거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7번 환자에 관련해서 그가 누굴 만났고 어딜 갔는지 이동 동선이 지금 조금 전에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구리시 주변, 서울 주변이더라고요. 근데 좀 살펴보니까 질병관리본부가 이틀 동안의 동선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시민들의 불안만 더 가중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질병관리본부가 왜 이분이 귀국하고 구리 자택에 도착하기 전까지 24일부터 25일 이틀간의 행적을 공개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분이 24일에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해서 순두부집에서 식사를 한 것까지는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26일 오전 1시에 구리에 있는 자택에 들어가는데 그럼 24일부터 25일 동안 구리가 아닌 서울 전역 어디로든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했고 어떤 식당을 갔는지 얼마나 넓은 공공장소에 갔는지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 17번 싱가포르 방문한 확진자 같은 경우는 다른 확진자들보다 잠복기가 짧다는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말레이시아의 확진자를 만나고 거의 나흘 만에 이분이 발열 증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질본에서는 24일, 25일은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무증상 상태에서의 감염에 대한 우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이틀 동안의 행적도 공개가 돼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고요. 또 이분이 구리에 가서 발열이 있자 한양대 병원 응급실도 가셨고요. 동네 의원도 2차례나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중국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싱가포르 방문이었기 때문에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게 돼서 단순 해열제 처방 정도밖에 안 받았습니다. 이조차도 우리 방역당국에서 지금 고생은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동남아로 퍼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선 의원에게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내려놓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 부분
이 이틀간의 행적을 공개하지 않은 것과 동남아 출신, 동남아에서 온 분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질병관리본부가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17번 환자가 열흘 넘게 거쳐간 이동 동선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유념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종대 국장, 예. 예, 그러니까 지금 16번 환자, 17번 환자가 중국 외에서 갔다 왔기 때문에 제대로 빨리 대처가 안 된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놨냐면은 우한이 있는 후베이성을 만약에 갔다 왔다. 그러면 발열, 기침 이런 것만 있어도 의심 환자로 분류하고 바로 확진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중국 지역이다. 그러면 폐렴 증상까지 있어야만 확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갔다 왔다 그러면 그냥 일반 환자인가 보다 하고 그냥 병원 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 같은 16, 17번이 모두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과 접촉하게 됐고 더 많은 사람이 지금 걸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설령 중국 아니더라도 다른 데들에도 환자 자신이 내가 좀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말레이시아에 갔던 사람은 거기에서 중국인하고 같이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국 갔던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있더라.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때는 바로 의심으로 하고 확진 여부를 해봤어야죠. 자, 오늘 또 한 명 주목해야 할 환자는 바로 16번째 확진자입니다. 태국 여행을 다녀온 뒤에 정확한 감염 경로가 여전히 오리무중이죠. 그런데 오늘 딸 역시 확진 판정을 받아서 18번 환자가 됐습니다. 태국이라고 특정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고 태국으로부터도 그 접촉자가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시는데 아직은 통보받은 게 없습니다. 16번 환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을 해도 이상한 점이 많기 때문에 당시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던 딸의 간병을 위해 같은 병실에서 지내셨으며 간병을 하는 중에는 외출을 거의 못하고 병원 내에서 입원 병실과 외래를 오가며 본인의 폐렴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광주로 좀 가보겠습니다. 오 교수님. 네. 이제 오늘 오전에 알려진 대로 이 태국을 다녀온 16번 환자가 딸인 18번 환자에게 전염을 이제 옮기면서 오늘 확진 판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화면을 보면 남편, 둘째 딸, 막내 아들은 다행히 음성 판정이 나옵니다. 네. 이 얘기인즉슨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16번 환자가 슈퍼 전파자는 아니다라고 봐도 됩니까?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아니다, 그렇다라고 지금 당장 확정하기는 어려운 게, 왜냐하면 이제 감염이 됐다, 안 됐다를 판단하는 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죠. 하나는 이 바이러스의 세기가 얼마나 되느냐, 양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관점이 되고, 두 번째로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면역이 얼마나 훌륭하냐, 훌륭하지 않으냐에 따라서 접촉을 했다 하더라도 감염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남편이나 둘째 딸이나 막내 아들은 감염이 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만 딸만 확인됐다고 그래서 지금 16번 환자가 슈퍼 감염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슈퍼 전파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될 수도 있는 거죠. 무증상 감염도 있고 잠복기도 있기 때문에. 당연한 말씀입니다. 광주 21세기 병원이 이 16번 환자가 1차 검진을 받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하종대 국장,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여기 오늘 한 언론을 통해서 사진이 좀 공개가 됐는데 이 21세 병원이 지금 애초에는 통째로 격리됐다, 통제가 됐다, 봉쇄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딱 3층만 지금 격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원래 이제 저런 환자가 발생하면 통째로 모두 격리하는 걸 이제 코호트 격리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을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1인실에다가 아예 격리를 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밀접 접촉했을 때 걸렸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기 환자가 어디에 있었냐면 그 병원에 3층에 있었고 1, 2층은 별로 접촉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 2층에 있었던 사람들은 굳이 코호트 격리처럼 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3층에 있었던 환자들에 대해서만 코호트 격리를 하고 1, 2층에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다른 데로 옮기거나 아니면은 자가 격리를 하거나 직원들 같은 경우는 거기 있는 또 의료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집에 가서 스스로 자가 격리를 하라 이렇게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화면이 보이는 게 이제 21세기 병원에서 가족들이 이제 물품을 저렇게 전달하는 화면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광주 21세기 병원 당연히 비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 교수님, 이틀 사이에 동남아 여행을 갔다 온, 물론 뭐 아직도 추정입니다만 확진자가 이틀 새 3명이나 늘어났기 때문에 특히 오늘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웠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강추위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에 변수는 되지 않을지 전 그게 좀 제일 걱정입니다. 변수가 되죠. 이 바이러스의 최적 환경은 우선 5도 이하 온도로 치면 습도는 20 내지 30% 이하일 경우에 훨씬 더 활동적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더더욱이 또 사람도 이 온도가 낮아지면 이 호흡기 내의 습도가 떨어지고 또 온도가 떨어지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도 좀 떨어집니다. 예. 호흡기 쪽에 습도가 떨어지면 아주 바이러스가 살기 아주 좋아지는 환경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점막의 습도가 떨어지니까 점액도 줄어들고 또 섬모 운동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퇴치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운 날씨가 지속이 된다면 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옮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오 교수님 질문 하나 더요. 지금 강추위가 변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는 것 거기서 더해서 네. 집에 가습기하고 가습기 없으면 수건이라도 걸어놓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개인 방역 차원의 핵심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 더 할 게 뭐냐면 예.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셔야죠. 내 몸의 온도도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방한용품을 잘 이용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 습도를 올릴 수 있도록 물도 자주 드실 필요가 있고요. 또 마스크를 충분히 쓰시는 이유는 호흡기가 마르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시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집에 가습기 하는 거 좋습니다. 자, 이 주제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화면에는 이 광주 이동동선이 좀 나오고 있어요. 16번 환자에. 그런데 보름 넘게 이동동선이 너무 좀 구체적이지 못한 거 아니냐. 크게만 나온 거 아니라고 해서 광주 시민들도 좀 불안에 떨고 있는데 장혜지 평론가님. 이런 가운데 오늘 다소 그나마 반가운 소식 하나가 전해졌는데 이번 환자가 격리 2주 만에 오늘 퇴원을 했어요. 완치가 된 겁니까? 네, 지난 24일에 입원한 이 신종 코로나 2번 확진자 같은 경우는 퇴원 조치가 취해졌다고 오늘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퇴원한 이후에 자가격리 기간을 거치느냐, 이미 자가격리에 필요한 기간까지도 중앙의료원에서 다 지켜봤기 때문에 별도 조치 없이 일상생활로 복귀한다는 게 지금의 방침이고요. 1번 확진자와 13번 확진자도 호전된 모습 보이고 있어서 추가 완치자를 기대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중국 또 후베이성과 다르게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예.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의료 조치가 취해지게 되면서 중국과 대비해서는 환자들 관리가 좀 용이한 측면이 있는데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제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일주일 열흘 정도가 위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에 하나 이 잠복기가 끝나고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가 더 늘어나게 된다면 그때는 또 이 우한시처럼 어떤 경우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다행스러운 소식으로 완치자가 나왔지만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밧줄에 묶인 3층, 한 층이 통제된 광주 병원과 그리고 17번, 18번 환자가 추가로 나타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얘기 첫 번째 이슈로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제, 그럼 정부 당국의 대응을 한번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